안녕하세요. 컬러랑의 살찐양입니다. 컬러랑과 함께 그리는 색연필 드로잉 풍경편입니다. 풍경편은 크로마 플로우 24색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시로는 19번째고요. 소재로는 18번째 부엉입니다. 제목은 항상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차시에서는 조금 이제부터 그릴게 맞습니다. 요 18번째, 19번째, 20번째까지는 조금 더 넉넉하게 드로잉하는 시간을 잡아주시고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집이 주제가 되는데요. 주제가 되는 집, 조금은 이제 단순하지만 그래도 복합적인 단순한 집 형태에서 지붕, 그 다음에 이쪽에 튀어나오는 기둥, 뭐 이쪽에 있는 뭐 문이 이쪽으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작은 현관 지붕까지 해서 디테일한 요소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근경, 복잡하지 않지만 어쨌든 맨 앞을 이루고 있는 풍경들, 집을 포함해서, 그리고 중간에 끊어지는 요 나무가 있는, 나무 아니죠, 산, 그리고 맨 뒤에 것,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는 하늘까지 해서 근경에서부터 좀 쭉 빠지는 원경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계절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초록색들, 물론 초록색의 범위가, 여기서 선택의 범위가 물론 조금 좁지만 초록색은 일단 노란색이랑 파란색이 혼합되는 색이기 때문에 두 개의 비율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느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흰색 벽면을 어떤 색으로 표현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미리 39페이지에 가보시면 스케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사실 살펴보시면 제가 흐린 선으로 그어볼게요. 여기에 놓아보면 이 정도. 그래서 시점이 이 정도에 와 있고 그 기울기가 매우 크지 않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좀 더 올려다보는 형태, 지붕의 기울기, 굴뚝의 기울기도 그렇고 이제 이 수평에서부터 살살살살살살 조금씩 올라가는 정도. 그러니까 매우 멀리서 찍은 사진을 확대한 거기 때문에요. 기울기가 뭐 상당히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이 건물 자체의 기울기도 중요하지만 조금 색감을 어떻게 써서 가까운 거, 중경, 그 다음에 맨 멀리 있는 원경까지 표현하는 것, 그리고 선의 방향에 따라서 이제 산의 흐름이 조금 달라지게, 이쪽은 이렇게 다른 방향의 선들, 그래서 선 방향을 좀 다양하게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스케치가 완료되고 나신 이후에요. 이 스케치 하실 때 도화지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이 밑에 집 위치, 그 다음에 산의 진행 방향, 이런 식으로 좀 큼직하게 그려놓고 그 안쪽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집이 너무 도화지를 절반으로 종이를 나누었을 때 한가운데에 오는 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오른쪽으로 보내시거나 좀 왼쪽으로 보내시는데 이 빛 방향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을 좀 넉넉하게 남겨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해놓은 것들의 선들을 좀 정리하는 느낌으로 밑색이 들어오는데요. 여기 지붕이랑 여기가 일단 같은 색입니다. 그래서 같이 채색을 하실 때 한꺼번에 같이 가시면 좋습니다. 스케치 하실 때에 지금 어두워지는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잡아두시고요. 창문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실 때의 기울기가 맞더라도 실제로 그리면서 약간 기울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절의 여지를 남겨두시고 채색을 해보시고요. 지붕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금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기울어져 있는 면을 기준으로 해서 선방향을 사용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지금 지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반대쪽으로 선을 많이 써버리시면 이제 움푹 패여 보이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요. 수직선 또는 이쪽 방향의 사선들을 더 많이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4색 안에 있는 주황색부터 갈색까지 다양한 색감을 혼용해서 한꺼번에 사용을 해보시면 좋고요. 좀 진한 색들로 이런 외곽이라든지 스케치 정리를 먼저 하신 다음에 약간 밝은 색을 점점 추가해 나가셔도 좋습니다. 전체적인 색감이 나왔다면 조금 진한 색입니다. 21번 내추럴 브라운을 이용해서요. 그늘 부분은 가볍게 한 번 더 덮어주시면서 조금 더 어두운 부분으로 처리를 해주시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
그 지붕의 두께이면서도 어두워지는 곳이기 때문에 한두 번의 터치로도 좀 진하게 표현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붕이 이제 통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왜 보통 이렇게 여러 겹 쌓여 있는 경우에 조금씩 그런 두께라든지 질감 등을 표현해 줘야 되는데요. 전체를 동일하게 표현하지 않으셔도 좋고, 혼색을 하는 경우에도 모두 다 같은 색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모든 면적을 동일하게 혼색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지붕의 안쪽도 같은 색깔로 색감을 넣어주시고요. 이 굉장히 손방향이 조금 불편하지만 크게 확대해서 보면 이제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느낌을 내주도록 선방향을 같이 수평 또는 이렇게 살짝 기울어지는 사선 정도로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그 선에 따라서 형태를 결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요. 형태에 맞게 형태를 따라가는 선들을 자꾸 사용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지붕할 때 여기도 같이 빼먹지 말고 해주세요. 저 잊어버렸네요. 받는 쪽에서는 조금 더 마지막에 노란색들을 올리셔서요. 더 빛 느낌을 강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여기 어두워지는 부분, 육면체 기둥이라든지 집에서 어두워지는 부분은 제가 약간의 보라색과 파란색을 섞어서 어두운 부분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회색을 함께 사용하셔도 좋고요. 그리시면서 창문의 형태에 놓치게 되기 때문에 벽면을 채우시면서 자꾸 조금은 진한 선으로 요 창문이 들어가는 자리, 기울기 등을 확인해 두시면 더 좋습니다. 여기 둥근 창문 그리실 때도 창문이 그려지는 위치를 미리 사각형으로 먼저 가이드를 해두시고요. 대각선 긋고 중심 찾으신 이후에 이 윗부분을 이렇게 동그랗게 돌려서 그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사용하는 색은 1400번 라이트 블루입니다. 이 흰색을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따뜻한 색, 베이지색 계열, 약간의 노란색을 섞어서 조금 더 따뜻한 빛 느낌이 나는 분위기로 가셔도 좋고요. 이제 파란색, 보라색 이렇게 해서 좀 차가운 계열의 색들을 혼색을 하셔서 조금만 다른 분위기로 표현을 하셔도 좋습니다. 흰색 같은 경우에 아주 다양한 색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요. 대부분의 색연필의 색들에서 좀 좋아하시고 선호하는 색들로 연하게만 너무 진하지 않게만 표현하신다면 대체적으로 큰 무리 없이 흰색 벽을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두운 부분에 보라색을 선택했기 때문에 조금 더 파란색을 혼용해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보라색이나 파란색을 혼색하시다 보면은 여러 번 긋게 되면은 이제 너무 어두움의 차분함을 또 놓치고 가게 되는 때가 있어서요. 전체적으로 색감이 어느 정도 잘 표현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검정색을 이용하셔서 진한 회색도 좋습니다. 검정색을 가볍게 사용하시거나 회색을 조금 진하게 사용하시면서 이 그늘 부분 그리고 그림자 부분의 색감을 좀 더 차분하게 눌러주시면서 표현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요 꺾어지는 면, 건물의 이 면 때문에 여기에도 그림자가 생기고요. 이거 자체도 반원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부분, 반사광 등을 찾아주셔야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느낌을 내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혼색을 해서 표현해 보시고요. 너무 색감이 좀 부족해서 허전하다라고 느껴지신다면 8번 블러쉬 핑크입니다. 그래서 빛 받는 부분, 여기 이제 이런 경계 부분에 있어서 살짝 핑크색을 추가해서 조금만 사용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시면 다시 보라색, 파란색이랑 섞이면서 보라색의 느낌이 또 강해지게 됩니다.
자, 주요한 게 표현해야 할 부분들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기 이제 앞쪽을 좀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밝은 색을 사용하기 이전에 지금 진한 색, 지금 16번 바지를 이용해서요. 여기 길도 만들어 주시고 여기 작게 이어지는 나무들도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전체 면적이 아니더라도요, 주요한 부분들 또는 시선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짧은 선들을 사용하면서 그 잔디 같은 짧은 풀의 느낌을 미리 내놓으시고요. 그 위로 밝은 연두색, 노란색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밝은 색을 이용해서요, 요 맨 앞쪽에도 사용을 해주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 바닥, 여기 부분까지 같이 사용을 해줍니다. 뒤에 있는 나무 같은 경우에는 나무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형태에 맞는 방향의 선들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더 좋고요. 바닥 같은 경우에 풀이니까 짧게 끊어지면서 세워져 있는 느낌으로 세로선을 중심으로 사용해 보세요. 가로선을 중심으로 해서 짧은 선에서부터 앞으로 나오실수록 조금 긴 선을 사용해 주셔야 더 길이 멀어질수록 좁아지는 입체적인 느낌을 표현하기가 좋습니다. 네, 금경의 표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이제 여기 뒤에 있는 표현들을 이어서 가보려고 합니다. 전체가요, 하나하나 개체가 모두 다 이제 100% 완성이라기보다 어느 정도 80에서 90%도 조금 많기는 합니다. 이 정도 그려졌다라고 라는 생각이 들 때에 좀 뒤 배경이랑 전체적으로 그려보시고 난 이후에 맨 마지막에 아무래도 주제 부분, 뭐 앞쪽 부분에 조금 더 색감을 추가하시면서 뭐 명도 대비라든지 다양한 색 표현을 추가해서 표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뒤에 있는 산도 어디까지 할 것인지 슬쩍 불규칙한 선을 이용해서요. 이렇게 나눠 두시고요. 이쪽 방향을 중심으로 그려보고 뒤에 있는 산은 반대로 불규칙한 선들을 해두시고 난 다음에 이쪽 방향의 선들로 느낌을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폴리에이지 17번이어서요. 앞에서 사용하셨던 색들보다는 조금 더 노란색이 포함되어 있는 색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색은 3번 골든선입니다. 노란색을 활용을 해보셔도 좋고요. 멀리 있는 풍경에서의 중요한 부분은 앞쪽에서 남겨놓는 완전한 화이트의 하이라이트가 뒷부분에서는 없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앞쪽에서 노란색으로 포인트를 주는 혼색을 하셨다면 뒷부분에서는 노란색에서 좀 채도가 낮아지는 색들, 그러니까 뭐 약간 밝은 황토색이라든지 뭐 옐로우 워커, 지금처럼 골든선에서 밝은 색이지만 그러니까 명도가 밝은 거죠. 명도는 높지만 채도가 낮은 색들을 선택을 하셔서 혼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흰색이 남지 않도록 특히 다른 색을 이용하셔가지고 꼭 채워주셔야 그 눈에서 멀어지는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쪽 배경도 마찬가지로 선의 방향만 다를 뿐이고요. 같은 색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실 때에는 색연필을 많이 돌리지 않고요. 뭉툭해지는 그 부분을 그대로 활용을 하셔서 좀 굵은 선들로 빠르게 면을 채우도록 하시면 더 좋습니다.
요 앞쪽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하늘을 강조해서 표현해 주는 게 좋고요. 요 정도까지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라인은 파란색으로 지금 14번 라이트 블루입니다. 이렇게 살짝 정해 주시고요. 요것보다 지금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곳이 이제 흰색 구름이고 하늘 부분만 파란색으로 채워주려고 합니다. 원하시는 부분보다 이 하늘이 나오는 부분이 조금 좁은 듯하게 해놓으셔야 그리시면서 이게 살짝씩 넓어질 수 있고요. 지금 가이드로 잡아놓은 선들도 좀 안 보이게 하려면 요 지금 그려놓은 선들보다 좀 바깥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앞쪽으로 건물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가 조금 더 하늘에 뭐 재미있는 부분들, 표현해야 될 부분들이 여기서 재미있게 나와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너무 강조하시기보다 이쪽에서부터 일로 흘러 들어가게 시선을 잡아주시면 더 좋아요. 비슷한 힘의 세기로 여러 번 하게 되시면 선 느낌을 조금 더 보이지 않게 부드럽게 표현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세로선으로 일정하게 면을 잘 선을 밀착하시면서 채워지셨다면 이제 종이의 그 결에 따라서 좀 희끗희끗한 부분들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사선이라든지 지금 사용하신 선 방향하고는 그 다른 방향의 선들을 사용하셔서 너무 세게 하시면은 또 다른 그물처럼 선의 방향이 남기 때문에 처음에 사용하신 선을 그으실 때의 힘의 세기와 비슷하게 사용을 해주셔야 더 좋습니다. 흐린 색으로 이 윗부분을 좀 하셔도 좋고요. 그 높은 하늘이 더 파랗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아무래도 좀 그 파란색이 더 엷어지면서 약간의 회색빛을 띠기도 하고 여기에 있는 색감들과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가고자 하신다면 이 뒷부분 경계, 산이 끝나는 부분과 하늘을 살짝 연결하셔가지고요. 여기 회색이 굉장히 흐리기 때문에 부드럽게 표현하시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 회색 역시 조금 밀착하시면서 부드러운 느낌으로 오시고요. 구름에 밑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밑부분까지만 선을 긋는다라는 느낌으로 뭐 한 요 정도 이렇게 슬쩍 정해 놓으시고요. 거기까지만 선을 그어 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어디까지 높이 올라가야 되나 고민이 되시기 때문에요. 이 경계선들을 부드럽게 하면서 흰색과 대비가 심하게 되어서 너무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지 않게 하는 목적으로만 채색을 해주셔야 좋습니다. 다 채색을 하시고 난 이후에 뭐 이런 이제 경계 부분이라든지 그림자가 시작되는 부분, 조금 약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면 한 번 더 해주시고요. 꼭 검은색이나 뭐 여기에 사용하신 색이 아니시더라도 저는 지금 검은색이기는 한데요. 조금 더 색감이 풍부하게 표현되려면 사용하지 않았던 색 중에서 비슷한 어두운 색들 중에서 또는 이제 뭐 색감의 수가 더 많아진다면 브라운 계열 또는 다양한 느낌의 회색, 웜 그레이도 있고 쿨 그레이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색들 중에서 선택해 보셔도 좋습니다. 지금은 12번 데님색을 조금 추가해서요. 어두운 부분이 좀 더 어두워지면서도 색감이 다양하게 있도록 표현을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빛 받은 부분에 조금 노란색을 추가해 주시면요. 더 밝은 연두색으로 표현되기 때문에요. 이 앞쪽에 빛 받는 부분, 여기 그림자 부분은 여전히 진한 색으로 좀 남겨두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차시에서는 이제 밀착하는 선의 사용도 중요했고요. 뒤로 빠져나가는 부분, 멀리 있는 풍경에서 부드럽게 선을 밀착하는 것, 그리고 앞쪽에서 뭐 노란색처럼 조금 채도가 높은 색들을 활용을 하셔가지고요. 더
앞으로 나와 보일 수 있고 그다음에 빛을 많이 받는 느낌 등을 표현하시는 것에 중점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